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애매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카운터로 비교를 할 겁니다. PB 3번으로 개수, 즉 동작할 횟수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F5번 PB3로 카운터를 하시면 돼요. F8번, F7번 C 횟수, 여기 최종 지금 3회니까 K3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물론 얘는 비트가 아니라 카운터겠죠. 이해되셨죠? 우리 지금 타이머 메모리, 이거 지금 카운터로 셀 거잖아요. 타이머가 아니라 카운터로 셀 거예요. 비트도 아니고. 그래서 카운터로 메모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종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만약에 사용자가 C 횟수를 2번을 눌렀다. 그럼 비교를 할 건데, 비교는 F8번 함수입니다. 그래서 글로파처럼 명령어 뭐 EQ 이런 거 안 쓰고요. 그냥 부등호 쓰시면 돼요.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C 횟수랑 어떤 값이랑 같으냐, 아니면 이게 K3이랑 같으냐, 이런 뜻인데, 미쓰비시에서는 상수 앞에 K는 10진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것 때문에 설명했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반복할 횟수니까 종료하고 개수도 세야 되겠죠. 종료 개수. 종료 신호가 나올 때마다 1사이클이 끝난 거잖아요. 위에서 한번 종료가 됐으면 한번 사이클 할 때마다 종료 신호가 한 번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료도 개수를 세겠다고요. F7번 C 종료 횟수, 이것도 K3이라고 해놔도 상관없고요. 이것도 카운터. 그러면은 C 횟수랑 C 종료 횟수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용자가 만약에 3을 눌렀다, 그러니까 2번을 눌렀다, 그러면 C 횟수 값이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2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종료 횟수가 2번이 나왔으면 이 C 종료 횟수 값도 2 값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뭐 최종 종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이 최종 종료 신호 가지고 이 시작을 종료로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최종 종료로 잘라주면 시작을 안 하겠죠. 그럼 사용자가 정해진 횟수만큼만 공정을 진행을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할 때마다 리셋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종 종료 신호로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 F5번 최종 종료 신호가 나오면 위에가 끊어지고 리셋이 돼야 되니까 종료 신호로 개수를 센 거니까 F8번 여기다가 C 리셋 C 횟수하고 리셋 C 종료 횟수, 이렇게 리셋 같이 처리해주면 동작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일단 돌려볼 거예요. 어쨌든 풀이 방식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동작되는 걸 한번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운전 시작 전에 PB3를 눌러서 동작할 횟수를 설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PB3를 눌러서 카운팅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뭐 10번씩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종료 횟수도 뭐 10번 이상 해놔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D 레지스터라든지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충분히 한 10회까지 정도 이렇게 해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이 있나요? 단 동작할 횟수를 정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그 C 횟수 값이 0일 때는 동작하면 안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F8번 같지 않으면이 이렇게 됩니다. 같지 않을 때. 이해되셨나요? 아니면은 클 때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은 이렇게 해요. C 횟수가 1보다 클 때만 하겠다 라는 함수를 K1 이렇게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럼 1보다 클 때만 동작이 진행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0일 때는 안 된다고요. 1보다 클 때만 되니까
PB1을 눌렀을 때 C 횟수가 0이면 안 되는 거죠. 이해 안 되시나요? 단 동작할 횟수를 정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다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PB1, PB3를 한 번도 안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PB3를 한 번도 안 눌렀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0이겠죠. 그러면은 K1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게 거짓이잖아요, 거짓. 그래서 뒤로 1값이 안 간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비교문을 이렇게 쓴다고요. 우리 글로파에서 비교문 썼잖아요. 요 비교문이 요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C 횟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시작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정리가 된 거고요. 비금속은 배출 실린더를 이용해서 적재를 한대요. 그래서 공정이 여기서 바뀌겠죠. 중간에 이제 금속, 비금속이 아까 같았는데 그대로 가고요. 금속은 그대로 가는데 요게 이제 금종으로 바꿀게요. 여기를 금종으로 바꾸고 금속만 리셋을 할 겁니다. 비금속은 공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비금속이라고 해놓을 거고요. F5번 비금속 공정. 그래서 비금속인 경우에는 배출 실린더니까 우리 어제 1.2초 하니까 너무 느려서 1.5초 할게요. T 비금속 지연 K 1.5초 정도. 타이머. 5번 T 비금속 지연 신호가 나오면 배출 실린더. 그래서 F7번 배출 전진. 배출 전진은 아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배출 전진이 되었으면 전진. 미드 스위치 F7번 배출 후진. 배출 후진했으면 후진 체크. 이렇게 하면은 비종이 되겠죠. 근데 요 배출 전진은 배출 후진으로 잘라주면 되고, 배출 전진은 후진으로 자르고 후진은 비종으로 자르면 되고요. 이때 리셋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F8번 리셋 비금속.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우리 처음에 아까 여기 종료 신호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금속과 비금속을 짬뽕을 시켜서 종료를 해야 되니까 아까 종료를 찌웠죠. 그래서 종료 처리를 여기다 해줄게요. 종료 처리를 F5번 금종이나 F5번 비종 신호가 나오면 F7번 종료 처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끝났고요. 지금 공정은 컴퓨터 종료. 오케이. 그래서 각각 처리를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금속은 컨베이어 끝에 있는 거에 저장을 하죠. 그대로 원래 그대로 놔뒀으니까요. 금속의 경우에는 그냥 지연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매거진에 물품이 있으면 다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운전은 바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고 동작할 횟수에 맞춰 동작이 완료되면 시스템은 초기화 된답니다. 그래서 초기화 다른 건 할 건 없고요. 이 카운터만 초기화하면 됐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 개수에 맞게 최종 종료 신호 보내고 리셋까지 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할 거 없고요. PB3를 다시 누르면 1부터 다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비상정지만 하면 되겠네요.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일단 또 헷갈리니까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PB2를 한번 눌러줘야지 개수가 올라가죠. 여기 개수 보이니까 될 겁니다. 일단 PB2를 살짝 한번 이게 눌러야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PB3를 누르면 한 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두 번만 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 더 눌러주면 2가 됐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아이고 1번 버튼 눌렀다. 다시 2번 버튼. 그래서 지금 살짝 눌렀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한 거고, 여기서 2번을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공정이 시작이 되죠.
이제 멈춰야 되겠죠? 두 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끝. 근데 만약에 또 한 개, 두 개, 세 번을 눌렀단 말이에요. 그 플레이를 그럼 끝나야 되겠죠? 공작물이 있어도 요거까지 하고 정지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리셋 됐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중에 지금 6번, 동그라미 6번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요구 조건이 있냐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적선 램프가 0.5초 간격으로 전멸하고 나머지 램프는 다 소등하고 모든 정지된다. 해제하면 시스템은 초기화된다. 이게 제일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초기화 동작 중에 제일 어려운 동작 중인데 그 요구 조건인데 요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일단은 비상정지니까 그대로 멈춰야 되잖아요. 그대로 멈춘다는 얘기는 정지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편솔 같은 경우에 여기는 공급 실린더가 아니 가공 실린더가 전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으로 만약에 다 차단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복귀하겠죠. 그러면 이게 비상정지가 아닌 거죠. 그대로 전진하던 건 전진 상태로 멈추고 후진하던 건 후진 상태로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점프를 쓸 겁니다. 우리 글로파에서 점프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비상정지 스위치 대신에 토글 스위치를 쓸 거예요. 토글 스위치. 토글 스위치가 ON이 되면 여기다가 요기요 쓰고 여기다가 P0 쓰시면 된다고요. 메모리가 따로 있다고요. 별도로. 이렇게 P0 포인터가 따로 있다고요. 포인터라고 하는 메모리가 별도로 있어서 이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많이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P0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F8번 CJ 컴페어 점프 CJ 요기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요기요로 점프가 하는 건데 점프를 어디까지 띄울 거냐면 여기 지금 P0라고 떴죠. 지난 우리 저쪽에서도 해봐서 알겠지만 출력부까지 했었죠. 네, 여기요. 여기다가 요기요 치시면 돼요. 이렇게 비슷하죠. 저기서는 레이블을 썼고 여기는 레이블 대신에 포인터를 쓰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중간을 다 점프를 하기 때문에 중간은 연산을 안 해요. 점프에 대한 개념은 똑같습니다. 중간 연산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신호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여기 조건이 뭐래요? 램프는 다 소등, 모터 실린더 정지죠. 모터 실린더 정지해야 되니까 컨베이어하고 드릴이 돌아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L0로 죽여도 되고요. 저기 L0 아니면은 토글 스위치를 쓸 거니까 토글 스위치를 직접 이렇게 B접점으로 잘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램프도 다 끄기로 했으니까 램프도 그냥 다 끄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적색은 0.5초 간격 전멸이죠. 0.5초 간격 전멸이니까 적색은 전멸이니까 이전까지 적색에다가 관련된 거는 위에 예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F5번 토글 스위치를 A 접점으로 F5번 SM412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토글 스위치 눌렀을 때 ON이 되었을 때 0.5초 간격으로 전멸을 하겠죠. 되셨나요? 근데 그래서 지금 요거 빨간색으로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은 처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해제했을 때
해제를 하면 잘못했구나. 해제를 하면 다 초기화니까 해제를 했을 때요. 이거 제가 잘못 짰네요. 여기서 세트해 줄 게 아닌데. 여기는 점프해서 그냥 점프만 하시면 돼요. 점프만. 죄송. 여기는 그냥 점프만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더. 그래서 여기 비상정지 ON이 되면 점프만 해서 다 멈추고 돌릴 것만 돌리고 죽일 건 죽이고 램프 킬 것만 켜고. 이해되셨죠? 자, 해제 스위치 내릴 때 작동하는 게 뭐예요? 스위치를 내릴 때 할 수 있는 게 스위치를 내렸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접점이 폴링 접점, F 접점이죠. F 접점. 요거 Shift F8번. 그래서 토글 스위치를 내릴 때 Shift F8번.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set L0. 여기다가 set L0. 그래서 F5번 L 메모리가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비트 메모리예요. 비트 메모리인데 L 메모리 우리 글로파에서 렛치 기억나십니까? 렛치. 전기를 껐다 켜도 그 메모리 값을 유지하는 거. 렛치로 설정을 하면은 PLC 전원 껐다 켜도 자기유지 돼 있었잖아요. 그 메모리랑 똑같은 메모리예요. 여기서 L 메모리가. 미쓰비시에서는 렛치 릴레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렛치 릴레이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내리면은 L0 값이 1이 되는 거죠. 셋이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얘로 무슨 명령어를 시킬 거냐면 F8번 BKRST라는 명령이 있어요. 블럭 리셋. 블럭이 아니라 배치 리셋. 그래서 비트 메모리 전체를 전부 다 0 값으로 만들 건데 우리가 지금 비트 메모리 M 메모리가 M0부터 M8191번까지가 M 메모리예요. 그래서 총 8192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비트 디바이스인데 M 메모리 M0부터 리셋을 시킬 건데 몇 개? K8192개. 8192개를 리셋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M 메모리가 0으로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자기유지를 다 끊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자기유지가 다 0이 돼버려요. M 메모리로 자기유지를 다 했었잖아요, 우리가. 자동 변수도 다 M8191, 8190 이런 식으로 다 M 메모리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려면 L0로 다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끊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블록 리셋을 M0로 걸어버리면 다 자기유지를 안 끊어도 된다고요. 타이머 요거 T 시작 지연이 있으니까 F8번 RST T 시작 지연. 이거 자기유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때문에. 이거 죽이려고. 이해되셨죠? 아니면은 여길 또 끊어도 되는데 또 끊느니 그냥 리셋 하겠습니다. 얘 자기유지를 안 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유지 해놔서 그런 거고요. 아니면 프로그램 짤 때 여기다가 타이머로 해서 타이머로 시작 코일을 따로 만들어도 돼요. 타이머 자체는 자기유지 하지 말고 시작만 자기유지 해놔도 돼요. 이해되시죠? T 시작 지연으로 시작을 자기유지 걸어 놓으면 T는 자기유지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T를 자기유지 거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쓰셔도 되고 카운터도 있었어요. 그죠? C 횟수하고 그러니까 리셋 시켜줄 건 여기다 다 해주는 거예요. 리셋 RST C 종류 횟수. 더 이상 카운터 쓴 거 없죠 우리.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된 거 같은데 또 어디가 문제냐면은 비상정지 시켰을 때 실린더가 나가 있을 수 있죠. 그잖아요. 양솔이니까 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제하면 뒤로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복귀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양솔 쪽에 공급 후준 쪽에다가 F5번 L0 공급 후진, 송출 후진, 배출 후진 까지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정도만 됐고 나머지는 어차피 자기유지 끊으면은 이 M 메모리는 다 0되니까 다 꺼져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은 L 메모리가 아직 1이죠. 그죠? 그래서 L 메모리를 0으로 만들 건데 0.5초면 다 리셋해요. 0.5초 오면은 실린더도 다 복귀하고 다 돼요. 그래서 타이머로 0.5초만 돌릴 거예요. 어떻게? L0 메모리가 나오면은 여기다가 T
초기화 지연 KO 타이머. 5번 T 초기화 지연으로 F8번 RST L0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초기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시작 안 하고요. 1개, 2개를 제가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2초 이상, 1초, 2초. 이 상태에서 올리면 그대로 멈추죠. 여기 편술이잖아요. 그리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내렸어요. 원상복귀. 됐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2개 할게요. 똑같이 1개, 2개 시작. 이번에는 양수홀이 나왔을 때 비상정지 걸을게요. 송출이 지금 나오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해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죠. 다시 1개, 2개 2개 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